인벤터 파라메트릭 모델링 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트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은 이 엑셀 테이블을 쓰지는 않는데 한번 개념적으로 뭐 그간의 뭐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전혀 안 쓰이는 기능은 아니고 현재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매개 번수는 닫도록 하고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뭐 단순하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 파트가 아닌 어셈블리를 열었는데요.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보온하는 단열 박스입니다. 다만 얘를 가시성을 좀 끄고 안쪽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각각의 칸막이가 있고 이 안에 보온재를 충진해가지고 이제 덮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재밌게도 어셈블리 트리에 보시면은 서드 파티라고 해서 엑셀 파일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엄밀하게는 얘는 어디에 있냐 하면 매개 변수 명령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길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엑셀 파일을 매개 변수로 테이블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링크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보면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서 링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터의 파일도 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의 파일은 어떻게 링크를 하지? 네, 그거는 당연하게도 모델링을 할 때 이런 매개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이 매개 변수를 다른 파일에도 갖다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인벤터 파일도 링크로 걸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 박스는요, 지금 보시면은 타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 업무하시다 보면은, 어떤 이런 기종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길이가 1200, 942, 748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입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00인 거 보니까. 제가 타입 1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위스라는 폭이 748로 변경이 되어졌고, 프레임 어레인지 넘버, 즉 배열 개수가 4개로 줄었네요. 다시 볼까요? 7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을 저장을 합니다. 자, 엑셀을 저장을 했더니 자, 인벤터에 변화가 있죠. 자, 뭐냐 하면 바로 번개 표시. 자,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다라고 표시가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 해야죠. 클릭. 바로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스의 이 폭 자체가 1200에서 748로 줄어들었고 안에 들어가는 그 경막이 4개로 줄은 거예요. 7개에서.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타입 2로 한번 바꿔볼게요. 2는 940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5개로 되네요. 역시 바꿨을 때는 얘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 엑셀을 저장을 하면 네, 또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죠. 자, 업데이트.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자, 어때요? 재밌죠? 엑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엑셀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뭔가 값이 있고 파트에 대해서 width, depth, height, 뭐 thick, 10, 20, 3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피치랑 프레임 어레이 넘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패턴을 편집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네 이렇게 그죠? 열 개수 5개 프레임 어레인지 넘버가 5개로 돼 있고 프레임 어레인지 피치가 161.6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재밌다. 얘를 그럼 150으로 하면 어떨까? 바꿔놓고 저장을 하면은 역시 네 업데이트 네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설계의 규칙에 의해서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한 배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엑셀하고 연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엑셀 파일의 변수명 다시 보시고요. 매개 변수 여기서 링크로 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보이시는 width, depth, height 지금 여기 제가 인위적으로 변경한 프레임 피치도 150으로 여기 께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물고 들어와서
이 변수들을 사용한 여기에 예, 프레임 피치, 프레임 어레인지 넘버 여기 있죠. 그죠? 현재 어셈블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아마? 예, I 파트 한번 보죠.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매개 변수를 그 부품이나 조립품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거 보여드렸고 엑셀 파일로 연동해서 핸들링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특정 매개 변수는 연관돼서 움직여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은 영향 없이 좀 있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하나 일종의 브라켓인데요. 이건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네이버에 퓨전 360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재밌게 진행을 해보라고 이런 그 과제 연습 도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참고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2홀의 센터의 어떤 높이가 64, 그것이 45로 바뀌면서 각도는 또 45도에서 55도로 변경이 되는 뭐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부품이지만은 뭐로 시리즈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타입, B 타입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통상 보통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하나 모델링해서 저장하고 세이브 에즈 아니면 카피한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값을 바꿔서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물론 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시리즈물인데 뭐 타입 A, 타입 B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파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스케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이 64하고 45가 어떻다 그랬죠? 45, 55로 변경이 되네요. 이 관리 탭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아이파트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파트 작성. 네.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근데 여기에 들어와야 될 치수 64랑 각도 45도를 여기서 좀 찾기가 구분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얘가 얼마인지 치수 이렇게 봐야 되겠다. 표현식으로 봐서요. D6이랑 D7이네요. 그러면 D6은 제가 이름을 센터 거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센터에 대한 각도다. 이렇게 한번 해놓을게요. 바꿨어요. 종료. 이거는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아이파트 작성을 누르니까 좋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D0, D1, D2라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변수명을 줬을 때는 아까 테이블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인벤터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핸들링을 하려나 보다 라고 인지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 줬어요. 좋네요. 그래서 행삽입. 제가 지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겁니다. 행삽입. 자, 멤버 1번, 2번이라고 지금 들어갔어요. 자동으로. 부품명이 PH1으로 끝나는데 그 뒤에 010이라고 멤버가 들어가고 아까 여기 제가 얼마를 그랬죠? 얘가 45. 그죠? 그리고 각도는 이제 55도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여기 트리 구조에 테이블이 생겼어요. 테이블이. 그리고 부품의 아이콘도 변경이 됐네요. 그죠? 부품 아이콘이랑 스프레드 시트 모양이랑 같이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테이블에서 지금 1번인데 2번으로 더블 클릭. 좋네요. 네. 이렇게 시리즈물을 만드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할 만큼 좀 매력적인 기능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통상 그 2D로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3D 모델링을 하지만 그냥 오토캐드에서 이런 CSG 방식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 하나 변경하기가 무지 오래 걸려요. 자, 인벤터는 이렇게 해서 모델링하고 얘 그려진 2D 도면 뽑아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만 하면은 도면들이 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그 IDW 안에다가 한 장은 타입 1, 한 장은 타입 2 이렇게 해서 도면을 2개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훨씬 편하게 작업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설계 업무에 좀 집중하고 이런 단순 반복 작업, 그 다음에 불필요한데 이렇게 좀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 파트까지 보셨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벤터의 기능 중에서 I 로직이라고 있습니다. I 로직. 자, 이게 예전 같으면은 별도로 판매가 되는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래밍 툴 자체가 인벤터 안에서는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매개 변수를 엑셀 테이블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파트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으로 보면은 뭐 엑셀 테이블이랑 뭐 비슷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파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모델들을 변경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아이로직을 통해서 일종의 설계 자동화를 좀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매개 변수만 가지고도 박스의 다양한 형태들을 변경하는 것을 보셨어요. 다시 한번 뭐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셨던 좀 경사진, 네, 경사가 져 있는 단열 박스인데 여기에 부품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전혀 다른 이 부품들을 열어보면 여기에 하나같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부품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메인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뭐 열어보죠. 열어보면 이렇게 스케치로만 대략 만들어진 하나의 부품 파일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셨던 많은 그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각도가 45도로 되어 있는데 얘를 60도로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품 자체를 다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어셈블리 쪽을 보게 되면 자, 이 어셈블리들에는 이 45도로 커팅된 각도에 맞춰 가지고 이 위에 있는 판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스테이플러를 3개 박아 놓고 위쪽에는 뭐 4개를 이렇게 박아 놨어요. 여기도 어떤 이 스테이플러를 고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서는 최소 몇 미리 이상 떨어졌을 때 스테이플러 박아야 되고, 이 오른쪽에서는 최소 몇 미리서부터 얼마 간격으로 스테이플러를 박아야 된다, 이런 규격들이 다 있겠죠. 근데 각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다른 모양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네, 바뀐 거에 따라서 이런 부재의 형상이나 길이나 그런 것들도 변경이 되어지지만요. 아까 보셨던 스테이플러가 3개에서 지금 5개로 이렇게 늘어났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설계 자동화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스케치를 복잡하게 한 부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매개 변수도 상당히 막 복잡하게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업들이 뭐 그렇게 간단치만은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인벤터가 좀 더 쉽게 작업을 하게끔 한 것이 바로 이 I 로직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또 뭐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파라미터, 매개 변수랑 뭐 엑셀 테이블이랑 아이파트 활용하는 거를 뭐 학습하시는 거나
아이로직을 학습하시는 거나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그 샘플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Q&A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이런 그 탱크를 받쳐주는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각종 그 규칙들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써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건 이런 매개 변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쓴다든지 그러한 방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러 개의 그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런 하나의 양식에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은 지금 이 양식은 어떤 거냐 하면 도면을 생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잉 파일들을 개별적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모든 도면들을 저장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그 일종의 뭐 얼핏 봐서는 별도의 서드파티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 반복 작업이라든지 어떤 정형화된 작업들을 할 때는 이렇게 아이로직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직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이렇게 좀 고려해서 나중에 인벤터 기술 웨비나 시리즈 중에 하나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